히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어쨌든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2650원을 1차 분기점으로 잡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월 2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오토인입니다. 오토인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진짜 폭발적인 인기였죠.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1경 5천조 가량의 자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일반 공모 청약에서는 114조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는 건 아니고 갈 곳이 없는 거죠. 갈 곳이.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이 오토인이라는 신규 상장주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지만은 그래도 이틀 연속 상한가 따상상에는 실패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모가가 5,300원인데 이게 더블 1,600원을 못 갔어요. 1,600원을 못 가고 8,800원이 형성이 됐는데 8,800원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에 갔어요. 그래서 공모가 5,300원 대비해서 14,800원, 거의 300% 수익, 거의 300%. 뭐 디테일하게 보면 한 290%? 그래서 한 3배 정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배정 받으신 분들은 참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투자했으면은 이게 3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진짜 이래서 이 공모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공모가 하시는 분들은 공모가만 하세요. 주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매매는 안 해요. 보통주 매매는 안 하고, 그래서 공모가 청약만 하신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성공 확률이 3개 중에 2개? 그리고 이 오토인이라는 회사는 거의 뭐 현대차 기아 때문에 그 존재하는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액세서리를 플랫폼을 통해서 팔고 있어요.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오토인이라는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방송 시작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을까요?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간 거고, 오토인도 물론 내용을 보면 좋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갔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안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굳이 핑계를 만들어 보자면은 플랫폼 회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차량 모빌리티, 이게 앞으로 보험을 포함한, 그러니까 보험을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이 되겠죠. 자동차 보험을 포함한 어떤 금융 이쪽으로, 그러니까 할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죠. 금융이라면, 자동차 금융이라면은. 그리고 앞으로 리스라든지, 그리고 렌트 사업.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어쨌든 지금 전라도 쪽에서 그걸 이제 그 중고차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중고차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중고차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중고차 관련해서 리스도 할 수가 있고 중고차 렌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이 오토인이라는 회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플랫폼하고 차량 모빌리티 뭐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12% 정도 떠서 12% 정도 떠서 상한가에 갔거든요. 기업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12%. 그러면서 보세요, 거래량 줄어들죠. 이제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가는 종목들은 캔들이 계속 길어져요. 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갭이 커지고 이 캔들이 짧아져요. 그러면 오늘도 중요한 건 상한가 지속이 되려면은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줄어들고 12% 갭으로 떴으니까 오늘은 15% 이상 갭으로 떠야 됩니다. 15% 이상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또 거래점 상한가 같은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 그러면 그날 플러스 다음날까지가 고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상한가든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
지난주 금요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내일 쪽에서는 아마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히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달 1,900원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제 추세가 좀 주춤해졌는데, 그러면서 1,650원 저항, 1,650원 저항, 1,650원 저항 세 번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과 21선이 소위 말하는 데드크로스, 그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자 1월달 들어와가지고 12월달에 241선 지지했어요.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241선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241선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지지받고 반등. 자 241선 장기 이평선은 장기 추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1선 지켜줬다라는 건 그만큼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꺾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쭉 이렇게 21선도 그렇고 5일선도 그렇고 우상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241선 지지받고 21선 우상향, 5일선 우상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기 추세가 좀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분기점은 1,650원 여기 1,65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1,650원을 1차 분기점으로 잡습니다. 1차 분기점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분기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되죠? 1차 목표 주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E&S가 미국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이제 충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충전기, 그러니까 SK E&S가 충전 사업을 진행할 건데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냐면 시그넷 EV. SK가 이 시그넷 EV의 지분을 55% 인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충전 회사예요. 전기차 충전 회사. 그리고 이 회사의 판매와 이제 그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 히든 종목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란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도 그렇고 완전 자율주행도 그렇고 현재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금 테슬라, 애플 쪽으로도 납품처를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국 쪽의 어떤 전기차 사업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 종목도 아마 저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